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영수, 김다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재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기자회견, 그리고 탄핵 찬성 문화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도 헌재 외곽에는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침부터 헌재 근처에 바리케이트를 세우고요.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61개 부대 4천여 명 규모가 투입돼 있습니다. 앞선 변론 때보다 1,000여 명 정도 늘어난 건데요. 경찰은 평소보다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돼서 인력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김다연 기자, 오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이른바 주율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 그리고 위법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탄핵 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절차에 시간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가 2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 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최종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서 직접 진술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종 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습니다. 그때는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면서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어떤 얘기들 하게 될지 좀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나마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발언들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은 일단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형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이른바 탄핵 공작의 결과라는 것을 거듭해서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헌재에서 하는 최종 진술이지만 이 화면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 또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헌 제한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상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종 변론이 있고 선고 날짜가 좀 많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변론이 마무리가 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에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2주쯤 뒤에, 그러니까 3월 중순쯤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가 됐습니다. 이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일자도 2, 3일쯤 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의 쟁점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 그리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꼽히고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을 체포를 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요. 16명을 증인대에 세웠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2차례나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또 헌재는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뒤면은 최종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